한 근이 다른 근의 3배. 그럼 한 근을 x라고 두면, a라고 두면, a는 안 되겠네요. 저기 a가 있으니까. 알파라고 두면, 나머지 한 근은 3배니까 3알파라고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시면 돼요. 꼭 근과 계수의 관계만 풀 수 있는 방식은 아니지만, 지금은 이제 그쪽 내용을 좀 연습하고 있는 파트니까, 두 근의 합, 알파에다가 3알파를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a분의 b에서 이 마이너스가 없어지죠? a 플러스 1. 그 다음에 두 근의 곱, 알파 곱하기 3알파의 제곱. 3알파는 a분의 c, 1분의 a가 돼요. 그러니까 위를 정리하면 4알파가 a 플러스 1이고, 여기는 3알파의 제곱이 a죠. 근데 이제 문제에서는 실수 a 값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a가 안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럼 실제는 이 식을 알파로 정리한 다음에 알파에다 대입해야 알파가 사라지고 a에 대한 관계식이 나올 텐데, 그러기에는 이거를 알파로 정리하면 4분의 a 플러스 1 여기다 대입하면 좀 복잡할 것 같아요. 그래서 a 값을 구하는 거긴 하지만 먼저 알파를 구한 다음에 알파를 집어넣어서 a를 구하는 방식으로. 그럼 여기 있는 a, 3알파 제곱을 여기다 대입하시면 돼요. 그럼 좌변은 4알파, 우변은 3알파의 제곱 플러스 1. 이항을 하죠? 그럼 3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플러스 1은 0이 되고, 이제 알파에 대한 2차 방정식이랑 인수분해가 됩니다. 3알파, 여기 알파, 여기 1, 여기 1. 둘 다 마이너스,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3알파에 마이너스 알파를 더하면 마이너스 4알파가 되겠죠. 그래서 3알파 마이너스 1 곱하기 알파 마이너스 1. 따라서 알파 값은 얘가 0이 되는 알파 값 3분의 1. 여기가 0이 되는 알파 값 1. a 값을 모두 구하는 거니까 여기다 이제 집어넣어서 어디다 집어넣냐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고, 아니면 여기다 집어넣어도 되고. 근데 뭐 제곱이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으니까 밑에다 집어넣읍시다. 그럼 a 값은 3 곱하기 9분의 1, 3분의 1 또는 3 곱하기 1, 3. 네. a 값도 똑같이 나오네요. 계산상 똑같아진 거지 뭐 항상 똑같은 건 아니고 그렇다는 거죠. 2차 방정식의 두 근, 알파와 베타,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을 두 근을 하는 x제곱의 개수가 2인 2차 방식. 자, 이쪽 단어는 이 개념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x의 근이 네모와 세모일 때 이 네모와 세모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은 x제곱 마이너스 네모 더하기 세모 x 플러스 네모 곱하기 세모꼴로는 0꼴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그 차후에 이제 x제곱의 개수가 뭐 1이 아니고 a입니다.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이 좌변식 전체에다가 이렇게 a를 곱해서 는 0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그 x제곱계수가 2이기 때문에 나중에 a를 붙이는 건 나중에 일단 하고, 일단 이 개념부터 먼저 적용해보자는 얘기죠. 이 개념. 근데 지금은 얘가 네모, 얘를 세모의 개념을 보시면 돼요. 그럼 x제곱 빼기 네모 더하기 세모 x 플러스 네모 곱하기 세모는 0. 좀 더 정리해 볼까요?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x 플러스 이건 분배가 필요합니다. 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 이렇게 됐겠죠. 그럼 남은 건 이제 이쪽에만 집중해서 필요한 값을 계산해 넣으시면 됩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인지, 그 다음에 알파 베타가 얼마인지. 그럼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인데 알파 베타의 합, 알파 베타의 곱. 근데 그게 어디 있냐면 여기 있죠. 이 알파 베타는 이 방정식의 근이기 때문에 여기서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5, 2분의 5. 그 다음에 알파 베타, 두 근의 곱, a분의 c, 2분의 4, 약분하면 2. 대입합시다. 여기다가. 그럼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2분의 5 플러스 2x 플러스 알파 베타 2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2분의 5 플러스 1은 0 이렇게 돼요.
자, 그리고는 제곱이가서 2가 붙는 이유는 아마 분모 때문인 것 같으니까 뭐 이걸 굳이 억지로 통분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여기다가 전체에다 2를 분배합시다. 그럼 분배하면 여기는 2x제곱. 여기다 분배하면 5 남고 여기다 분배하면 4 남죠. 그럼 5 더하기 4니까 9가 되고 마이너스 9x. 여기다 2를 분배하면 4. 이거 합치면 3이잖아요. 3에다 2 분배하면 6이 되고 2 분배하면 5. 6 더하기 5. 11. 이렇게 해서 네. 지금 제곱계수가 2인 2차 방정식을 이렇게 마무리할 수가 있었어요. 자, 두근이 알파 베타인데 알파 세제곱과 베타 세제곱을 두근으로 하는 이번엔 얘네가 두근이죠. 얘를 네모 세모로 보시면 돼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네모 플러스 세모 x 플러스 네모와 세모의 곱 이렇게 그 제곱계수가 얘는 더군다나 1이니까 뭐 여기다 1을 곱하는데 1은 곱하나마 하나 의미 없기 때문에 이게 답이겠네요. 그럼 이걸 정리해야 되는데 이걸 정리하려다 보니까 세제곱의 합을 알지를 못해요. 지금 이 문제 구조상 이걸 이제 곱셈공식 변형해야 되겠죠? 기억나요?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 곱셈공식 변형시키게 되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세제곱에 플러스 하면 마이너스 붙고 3 내려오고 앞뒤양 곱하고 다시 앞에 있는 가로 다시 한번 써주고 이게 이 부분을 고쳐 쓴 겁니다. 이렇게 여기 x 플러스 얘는 그냥 지수 법칙이죠. 알파 베타의 전체 세제곱 이렇게 참고로 지금 우리는 이거 계산한 겁니다. x세제곱 플러스 y세제곱을 정리하는 방식이 두 가지죠. 하나는 곱셈공식 변형 3차 떼고 가로의 전체 세제곱 마이너스 3xy x 플러스 y 이렇게 써주는 식 하나 아니면 인수분해로 정리하는 식 3차 떼고 x 플러스 y 인수분해는 바로 곱해야 되죠. 이어서 x제곱 둘을 곱한 항의 부호 반대 끝에 거 제곱의 합 그지 우리는 위에 있는 식을 쓴 겁니다. 합곱을 정리해서 이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자 그럼 이제 위에서 합곱만 정리해 주면 되죠. 여기 알파 베타가 이 방정식 근임으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두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3 알파 베타는 두근의 곱 a분의 c 마이너스 2 남은 건 이제 대입만 잘 하시면 되죠. x제곱 x세제곱 여기 계산 마이너스 3의 세제곱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 플러스 6 곱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3 그럼 마이너스 45에 또 다시 붙었으니까 플러스 45 x 여기는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2 그걸 3번 곱하면 마이너스 8 이렇게 답이 나오겠습니다. 갑자기 3초로 왜 갑자기 3초가 됐어요? 네 이렇게 됐죠. 이렇게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였고요. 이제 오늘 진도 나갈 부분 이건 아마 저번 시간인가요? 그때 비슷한 내용을 잠깐 했었는데 주어져 있는 식을 복소수 범위까지 인수분해하시오 라는 말이 나오면 가능하다면 i가 나올 수 있으면 i까지 끄집어내서 인수분해를 하라는 뜻인데 일반적으로 복소수 범위로 인수분해하는 문제들은 인수분해가 일반적으로 안 돼서 그래요. 곱해서 플러스 6 더해서 마이너스가 되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유리수 범위에서 없는 거라고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유리수를 벗어난 범위에서 이걸 인수분해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럴 때는 마치 이게 지금 식은 2차식이지만 뒤에 는영이 생략돼서 2차 방정식인 것처럼 보시고 여기에 근을 구한 다음에 근이 만약에 알파와 베타였어요. 그러면 이 근을 통해서 x-알파, x-베타 형태로 인수분해가 되겠죠.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 근이 알파, 베타 나오니까. 그런 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는영만 이렇게 떼내면 되죠. 떼내면 이 식이 그냥 이 식과 같아지기 때문에 이 식을 결과적으로 두 다항체의 고배 형태인 인수분해 형태를 알 수 있다는 뜻이죠. 이런 방향을 가겠다는 뜻이에요. 첫 번째 구조는 2차 방정식인 것처럼 근을 구하자. 당연히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근의 공식에 집어넣어야 될까요? 근데 x 앞에 있는 개수가 지금 짝수기 때문에 짝수의 근의 공식
a분의 생략, 그 다음에 반의 부호 반대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 바깥에 있던 반의 제곱 1 제곱 마이너스 4 빼고 ac. 그럼 얘는 루트 마이너스 5죠.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5. 루트 안에 음수 있으면 바깥으로 빼면서 i를 붙이죠. 자, 이렇게 되면 근이 두 개 나왔어요. 근 두 개. 하나는 1 플러스 루트 5i, 나머지 하나는 1 마이너스 루트 5i. 근데 이런 패턴이죠. 근을 알면 이렇게 x 마이너스 근, x 마이너스 근의 형태로 인수분해 마무리하시면 된다. 이제 마무리하자. x 마이너스 근 1 플러스 루트 5i 곱하기 x 마이너스 근 1 마이너스 루트 5i. 뭐 이게 뭐 가로만 풀어주면 되니까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5i 곱하기 x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i. 이렇게 네, 인수분해가 되겠습니다. 어렵나요? 할만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2번도 그런 내용이에요. 이거를 막 앞에 위아래 막 이렇게 곱해서 이렇게 막 약수를 막 짜맞추려고 했는데 아무리 짜맞춰도 이게 안 나오더라는 얘기죠. 안 나온다는 얘기는 인수분해가 안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는 실제로 방정식 문제는 아니고 인수분해하라는 문제지만 는 0이라 두고 이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데 집중을 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해를 구해놓고 해가 내가 만약 네모와 세모라는 해를 찾았다면 그때는 이 네모와 세모라는 해를 가지려면 이 2차식은 x 마이너스 네모와 x 마이너스 세모꼴로 인수분해가 돼 있어야 이 네모 세모 이게 0이 되는 값 네모 이게 0이 되는 값 세모의 근을 갖게 되겠죠. 근데 는영 붙여놓고 이제 이 식과 결론은 똑같은 근을 갖는 이 식은 같은 식이라고 본다면 나중에 는영만 지어내면 결과적으로는 이 식과 이 식이 서로 같은데 위에 있는 식은 전개되어 있는 전개식이고 얘는 다항식의 곱이니까 위에 있는 전개식을 인수분해했다라고 볼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인수분해 안 되는 것들은 근을 구해서 근을 통해서 강제로 인수분해를 유도하는 겁니다. 그럼 이것도 x 앞에 있는 보통의 근의 공식 중에 이런 근의 공식이 있었잖아요. x는 짝수일 때 쓰는 공식 a분의 b의 반의 부호 반대 마이너스 2분의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그 b의 반의 제곱 마이너스 4가 아니고 그냥 빼기 ac 그런 근의 공식 이제 집어넣는 거예요. 짝수의 근의 공식. 이것도 짝수의 근의 공식이죠. x에게 짝수니까 a분의 2분의 반의 부호 반대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 반의 마이너스 2의 제곱 4 마이너스 ac 2 곱하기 마이너스 5. 그럼 분모는 2 분자는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4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네. 그럼 근이 두 개 나왔죠. 한 근은 2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14 나머지 한 근은 2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14 이 상태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근이 이렇게 두 개 나왔으므로 그 나온 두 개를 가지고 이렇게 이런 꼴로 x 마이너스 근이면 저거잖아요. 2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14 곱하기 x 마이너스 근 2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14 이렇게 인수분해 돼 있어야 이게 0이 되는 값을 통해서 이렇게 근이 나올 테고 이게 0이 되는 값을 통해서 이렇게 근이 나올 테니 당연히 저 좌변식 2차식을 인수분해하면 이런 꼴이 되겠더라라는 거죠. 선생님 마이너스를 그냥 놔둡니까? 이게 이렇게 놔둬도 될 것 같고 아니면 뭐 굳이 이 마이너스에다 분배하면 이제 플러스가 되죠. 2분의 반대부 2 마이너스 루트 14 곱하기 x에도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면서 이 음수를 여기다 분배를 해요. 2 플러스 루트 14 뭐 이렇게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위도 괜찮고 아래도 괜찮고 이런 방식으로 푸시면 됩니다. 자, 인수분해 안 되는 문제니까 근을 먼저 구하죠. x는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 마이너스 AC 5 이렇게 남겠네요. 그럼 인수분해는 x 마이너스 근,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근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거는 근을 구하죠. x는 2a분의 1 뿔마 루트 1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5 3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i 답은 x 마이너스 근 x 마이너스 근 네,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네요. 130번 fx는 0의 두 근의 합이 6일 때 다음 2차 방정식 이 밑에 있는 이 2차 방식의 두 근의 합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거든요. 자, 잘 보셔야 돼요. 2차 방정식이잖아요. 그럼 fx는 2차 방정식이니까 근이 최대한 몇 개죠? fx는 0을 만족하는 x값 두 개는 최대 두 개밖에 없잖아요. 2차 방식이니까 최대 두 개겠죠. x는 알파, x는 베타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또 칩시다. 그럼 이 많은 x값 중에 그 많은 실수 x값 중에 여기 x에다가 알파를 집어넣었을 때만 0이 되고 그게 아니라면 또는 베타를 집어넣었을 때만 0이 되고 f 가로 안에 이 x에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0 될 수 있는 거는 이 알파와 베타 두 개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근데 밑에 보니까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 친구도 지금 주장하고 있거든? 나도 f라는 시간에 5x-7을 집어넣으면 나도 0이 돼. 그럼 근이 3개인 거예요? 그럴 리 없잖아. 2차식인데. 그럼 뭐를 알 수 있냐면 너 모양이 좀 이렇게 생기긴 했지만 넌 결국은 알파 아니면 네가 베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5x-7이 알파이거나 아니면 5x-7이 베타이거나 라는 뜻이죠. 넘깁니다. 5x는 알파 플러스 7 마찬가지죠. 5x는 베타 플러스 7 양변 5로 나눠서 x값을 구해요. x는 5분의 알파 플러스 7 x는 5분의 베타 플러스 7 자, 이 x라고 표현되어 있는 얘네 둘이 뜻하는 바가 뭐냐면 요 식, 이 식 있죠? 이 식을 만족하는 x의 값 두 개가 얘네들이란 뜻이에요. 무슨 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방정식의 근은 어쨌든 x값이잖아요. 방정식 근은 항상 그 미지수 x값을 구하는 거죠. x값을 구했는데 x에 뭘 집어넣어야 이 식이 0이 되냐면 그 x에 얘네들을 집어넣어야 0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지금은 이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을 구하라는 얘기는 요거 두 개 더하라는 얘기예요. 5분의 알파 플러스 7과 5분의 베타 플러스 7을 더한 값이 우리가 원하는 답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두 근의 합이에요. 이 문제. 그럼 두 개를 더하다 보니 5로 통분되어 있고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4가 되는데 결국 나는 뭐만 하고 싶었냐면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만 구하면 이제 크게 문제 없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 있네요. 이 방정식의 두 개 근은 알파 베타였잖아요. 근데 두 근의 합 여기 있죠? 두 근의 합은 6입니다 라는 표현이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6이라고 쓰면 되겠네요. 여기다 6 집어넣으면 돼요. 그럼 5분의 6 플러스 14 20 약분하면 4 이렇게 정답이 나와요. 133 자, 2차 방정식 한 근이 3-루트일 때 유리수 AB에 대한 유리수란 말이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문제에서는 AB가 유리수이면 여기 나와 있는 2차 방정식의 개수가 모두 다 유리수가 되고 개수가 모두 유리수일 때 한 근이 3-루트이면 나머지 한 근은 3+루트2 켤레 근 형태로 나온다고 그랬죠? 루트 앞에 보가 반대인 켤레 근 형태가 나온다. 그럼 두 근을 알았네요. 그럼 어려울 게 없어요. 두 근을 알고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두 가지 방식 근과 개수의 관계 로 풀 수도 있고 아니면 어차피 2차 방정식에서 1차항이나 상수항을 구하는 2차 방정식의 작성이 있죠?
2차 방정식을 만드는 그 내용으로 풀어도 괜찮아요. 둘 다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두근 3 루트 2랑 3 플러스 루트 2 두근을 더합니다. 두근의 합. 그럼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a가 되겠죠? 두근의 곱 3 루트 2랑 3 플러스 루트 2를 곱합니다. 그럼 a분의 c 여기서는 b가 되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위에서 a를 구할 수 있고 아래에서 b를 구할 수 있겠죠? 위에서 구하면 이렇게 지워지고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6이 나오고 밑에서는 합차가 되니까 b 값은 3의 제곱 9 마이너스 루트 2의 제곱 2 7 이렇게 보여지겠네요. 두 번째 방식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내용이에요. x 값을 네모와 세모로 안다면 이걸 가지고 2차 방정식을 작성했을 때 식의 모양이 x 마이너스 네모 더하기 세모 x x제곱 마이너스 네모 더하기 세모 x 플러스 네모 곱하기 세모 이런 걸로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진다. 더군다나 제곱계수가 좀 1이기 때문에 뭐 더 곱할 것도 없어요. 그럼 x제곱 두근을 더합니다. 그럼 더한 값에 부호반대 6x 두근을 곱하죠. 켤레끼리 곱하다 보니까 곱셈 공식은 합차가 쓰여야 돼서 뒤에 플러스 7이 나와요. 그러니까 얘랑 저 문제 주어진 얘가 서로 같기 때문에 a 값은 마이너스 6, b 값은 7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두 가지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풀면 좀 비교적 손쉽게 풀 수 있고 2번 문제도 같은 문제인데 뭐 같은 문제겠죠. 한 근이 1 플러스 2i라고 해서 나머지 한 걸 무조건 1 마이너스 2i로 보기는 어려워요. 근데 문제를 보니까 실수 AB 개수가 모두 실수로 바뀌네요. 개수가 모두 실수로 바뀌면 이렇게 켤레 근의 형태를 갖게 된다. 그럼 이 내용을 푼다면 두 근의 합 얘랑 이거를 더한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a랑 같아지고 두 근의 곱 1 플러스 2i랑 1 마이너스 2i를 곱하면 a분의 c b랑 같아지죠. 그래서 여기서 a 값은 마이너스 2가 되며 이쪽은 왜 켤레끼리 곱하면 앞쪽에 복소수할 때 배웠죠. 켤레끼리 곱한 값은 실수 부분의 제곱 플러스 허수 부분의 제곱. 그래서 5가 돼요. b 값은 5가 된다. 이렇게 풀든지 아니면 뭐 이 방식대로 해도 괜찮겠죠. x제곱 두근의 합 이렇게 두근을 더하면 2 부호반대 마이너스 2x 플러스 두근의 곱 켤레 복소수끼리 곱하면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5. 자, 이런 다음에 이제 a, b를 서로 맞춰보니까 a 값은 마이너스 2, b 값은 5가 된다. 이렇게 풀면 되겠죠. 끝에 것만 일단 할게요. 끝에 거 할 수 있으면 이 것도 할 수 있겠죠? 아니에요? 네, 끝에 거만. 자, 2차 방정식 한 근이 이럴 때 다음에 한 근을 계산하시오. 단 a, b는 실수입니다. 개수가 모두 실수이므로 이게 근이 이렇게 루트 형태로 혹은 i 형태로 나오면 나머지 한 근은 켤레 형태로 나온다. 근데 얘는 뭐가 필요하냐면 실수가 필요하죠. 1 플러스 2i분의 1을 실수하려면 반대부 1 플러스 1 마이너스 2i를 곱한다. 분자도 곱한다. 그럼 분모는 실수 부분의 제곱 더하기 허수 부분의 제곱이 돼서 5가 되고 분모는 1 마이너스 2i가 되죠. 그럼 한 근이 결과적으로 5분의 1 마이너스 2i이므로 나머지 한 근은 5분의 1 플러스 2i, i 앞에 있는 부가 반대인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자, 남은 문제 ab 값을 구하는데 여기서 이제 근과 계수 관계보다는 그냥 2차 방식 작성하는 방법을 쓸게요. 그럼 2차 방식 x제곱 둘을 더한 다음에 부호 반대 그럼 5분의 통분하게 되면 얘랑 덧셈 대비식이 없어지죠 이게. 그래서 5분의 2가 남아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은 플러스 이 두 개 근의 곱 켤레끼리 곱하면 공식이 뭐라고 그랬죠? 실수 부분 5분의 1입니다. 1이 아니고 5분의 1의 제곱 플러스 허수 부분 5분의 2의 제곱 이게 켤레끼리 곱한 결론이죠. 그럼 25분의 5 약분하면 5분의 1 이게 5분의 1이 분다 뜻이죠. 이 앞에 왜 5가 있는지 알 것 같아요. 좀 이쁘게 만들려고 양면에 5를 곱한 것 같죠? 5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이 돼서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2가 되고 b 값은 1이 됐네요. 여기다 집어넣어요.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5x b에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인 0. 제곱 2차 방정식 푸는데 제곱할 분수 있으면 보기 안 좋죠. 양변을 마이너스 1로 나눈다고 생각하면 2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1은 0이 되고 인수분해 안 됩니다. 그래서 근을 구할 때는 근의 공식 2분의 2a분의 4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 곱하기 c. 그래서 그는 4분의 마이너스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7 이렇게 근이 나오겠네요. 잘 푸셨나요?